PLSQL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라클에서 SQL을 확장을 해서 그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한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뭐 이번 주에 시작을 하겠지만, 파이썬과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할 수 있는 뭐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콘솔 창에 출력을 한다거나, 조건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행하는 코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 오라클에서는 PLSQL이라고 부릅니다. Procedural Language, 절차적인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 조건문부터 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사용했었던 18번 파일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GitHub에 올려드릴 때는 18번하고 19번 두 개의 파일로 쪼개가지고 GitHub에 올려드렸어요. 18번 파일은 조건문에 관한 내용들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파일은 어제 저희가 했었던 반복문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파일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올려드렸습니다. 파일이 너무 길더라고요. 우선 조건문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행할 코드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할 코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그런 절차적인 프로그램이고요. PLSQL에서는 if, and if, 혹은 if else, and if, 또는 if, else if, else, and if. 이렇게 if문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if와 비슷한 조건문으로 case when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if를 사용하는 조건문과 case when을 사용하는 조건문 두 가지를 보여드렸었어요. 어, 코드를 잠깐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면은요. 우선 가장 간단한 형식의 조건문입니다. 만약에 변수에 있는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홀수라고 출력하겠다. 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홀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출력문이 홀수 그리고 종료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출력문이 실행될 수가 있고요. 변수에 만약에 짝수가 들어있으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럼 안쪽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고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만 되게 됩니다. PLSQL에서는 이 형식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식, then,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그리고 if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and if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미콜론은 여기. 그래서 if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the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PLSQL에서는요. 그 다음에 else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else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 첫 번째 구문을 실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구문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d if는 마지막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if, else, and if 이런 형식이고요. if 조건식 다음에는 then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머지가 then 1이면 그러면 그죠? 나머지가 1이면 그러면 홀수라고 출력하겠다. else 그렇지 않으면 짝수라고 출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v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홀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프린트문과 세 번째 프린트문이 실행되고요. v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짝수가 들어있으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else에 있는 두 번째 프린트문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린트문이 실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도 뭐 어렵진 않죠. 네. 뭐 조건문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러면 else로 가겠죠. else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어떤 새로운 조건을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0보다 크냐? 그렇지 않으면 0과 같으냐? 그것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구문은 if, 조건식, then, else if, 조건식이 있으니까 여기도 then, 그리고 else, 문장 끝날 때 and if.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else 생략해도 돼요. else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if, else, if, and if로 끝나도 돼요. if, else, if, else, and if로 끝나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바케예요. 예,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을 할지는. 그리고 else if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래쪽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어, 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그렇지 않고 80점 이상이면, 그렇지 않고 70점 이상이면, 그렇지 않고 60점 이상이면,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문장 있었죠? 네. else if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PLSQL에서는 else와 if를 합쳐서 하나의 키워드, else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만들어진 키워드가 다르기도 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elif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에서는 따로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else 그리고 if 두 개의 단어를 이어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코드가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키워드의 종류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이썬을 공부할 때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는요, vnum에 있는 저장된 숫자가 0보다 크면 양수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0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죠. 0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0과 같으냐라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0과 같으면 제로라고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이라고 했어요. 네, 그것도 아니라면이란 얘기는 0보다 크지도 않죠? 0도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0보다 작은 경우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음수라고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if 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if 문과는 상관이 없는 실행 코드이기 때문에 항상 실행되는 코드죠. 자, 여기까지가 if문에 대한 내용들이었었고요. if문과 유사한 코드가 case when 부분이에요. case 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when 값, 그리고 then, when 값, then, 그리고 else.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end case. case로 시작했으니까 end case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보다 우리 새로운 코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케이스 when을 이용해서 그 짝수 홀수를 하는 거를요. 이쪽에서 이런 코드가 있었어요. 홀수냐 짝수냐라고 하는 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나는 나머지가 1과 같으면 홀수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짝수라고 출력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죠. 자, 이 문장을 case when 구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음. 자, declare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gin, 그리고 end, 이렇게 하겠죠?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vnum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타입은 number라고 하고요. 여기에 값을 일단 하나를 넣어볼게요. 오늘 27일이니까 27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케이스 문법은요, 어, 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식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나눠보면 되겠죠. 모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V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요? when. 나머지가 0이면, 1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0이면, then. 그죠? 자, 이때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라고 쓰면 되겠죠. db, ms, output, 점, put, line, 짝수라고 출력하면 될 거고요. 0이 아니면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when을 쓰셔도 되고요. when 1이면 이렇게 하고 db, ms, output, 점, put, line 그리고 여기에는 홀수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케이스를 끝낸다라고 하는 and case 이렇게 쓰셔도 돼요. else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case when 부분이라고 해서 case when 부분이라고 해서 else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when 0일 때 then 그죠? when 1일 때 then 그리고 끝내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실행해 27은 뭐예요? 27은 홀수죠.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홀수 하고서 출력하고 PLSQL 프로시저가 끝난 거예요.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죠? 만약에 28일이라고 했었다. 그러면 다시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PLSQL 블럭이 프로시저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죠. 그죠? 음. 이 if 우리가 썼던 if문하고 완전히 똑같죠. 그죠? if 케이스 대신에 if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equal 0 그죠? 같다 비교하면 되는 거고 여긴 else 이렇게 되는 거죠. else가 되거나 else if가 되거나 지금 이 문장은요 if문으로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 이런 if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if 모드 v num 일어나는 나머지가 여기서는 비교를 뭐하고 먼저 비교를 했냐면 0하고 비교한 거예요. then 그리고 짝수를 even 넘버라고 하죠. even 넘버 elsif를 쓴 거예요. when 2를 썼다는 얘기는 elsif 똑같이 모드 v 넘버가 2로 나눈 얘가 1이냐 then 이때에는 odd 넘버 홀수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네. 요 비교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걸 0과 같으면, 그렇지 않고 1과 같으면, 이라는 구문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코드를, 뭐, 2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일 수밖에 없죠. 그죠? 0 아니면 1일 밖에 없으니까 0이거나, else이거나,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자, 이렇게 쓰셔도요, 여기를 else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 나오죠. 28은 짝수란 말이에요. 짝수. 그 다음에 27로 바꿨어요.
27로 바꿨죠?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그럼 여기 홀수라고 나오죠. 지금 이 문장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if, 나머지, 어, 숫자, 숫자를, 숫자를 위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서는 0이죠. then, 여기서는 뭐, 약수. 그 다음에 else를 쓴 거예요. else, false, 그리고 and if.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똑같은 구문을 주는 게 뭐 if로도 만들 수 있고 case when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그 논리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코드의 논리에 따라서 그 case when 그 다음에 and case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고요. case when else and case 이렇게 끝내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여기서 주석에서 설명드렸듯이 케이스, 식입니다. 여기 식이 있죠. if문과 다른 점이 있어요. 위쪽에 있는 if문과 다른 점을 비교를 해보면 if문은 여기는 조건식이에요. 조건식이란 얘기는 뭐 비교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두 개의 조건을 and, 동시에 만족하는지, 또는 or, 둘 중에 하나를 적어도 만족하는지, 와 같은 그런 비교와 논리 연산을 통해서 그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로 딱 결정되는 경우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문에서 사용하는 식은 조건식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어,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거는 조건식일 수도 있어요. 조건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식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계산하면 숫자가 나오죠. 그죠? 숫자가 나오면 웬에서는 숫자랑 비교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문자열을 리턴한다. 그러면 웬에서는 문자열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f문과 다른 점은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식은 조건식이 아닐 수도 있다. 숫자를 리턴하는 식일 수도 있고 문자열을 리턴하는 식일 수도 있다. 그럼 비교는 when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의 값이 0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비교하는 거는 when에서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어제 했었던 코드는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이걸 했었던 거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SQL에서는 나머지 연산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10으로 나눠서 소수점을 제거하고 소수점을 제거하면 10의 자리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가 10인 경우, 그렇지 않고 9인 경우, 그렇지 않고 8인 경우, 그렇지 않고 7인 경우, 그렇지 않고 6인 경우, 그것도 아닌 경우 하고 나눠서 작성을 한 코드였었죠. 그리고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case when 구문은 if로 바꿀 수 있는 구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어, if, 여기가 if가 될 거고요. 여기가 else if가 될 거고요. 여기도 else if, else if, else if, 여기 마지막으로 else.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구문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조건식에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0보다 크다, 0과 같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케이스 웬에서도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케이스 웬에서 조건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케이스 다음에 식을 쓰지 않습니다. 케이스 다음에 식을 쓰지 않고 웬에서 조건식, 그리고 then, when 두 번째 조건식 then, 그리고 when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lse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식 하나만 나오고 바로 else가 따라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형들이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코드가 케이스, 케이스가 있으면 엔드 케이스로 끝나겠죠. 엔드 케이스 항상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then, 그렇지 않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then, when 70점 이상이면 then, when 80점 이상이면 then,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서 작성된 코드고요.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점수가 87점이죠. 90점 이상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when으로 가겠죠. 두 번째 when으로 가서 80점 이상인지를 비교하겠죠. 맞아요. 그럼 B라고 출력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해서 여기가 실행이 됐으면 밑에는 이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end case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case when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식이었고요. 조건식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에 순서를 이렇게 썼어요. 80점 이상이면 B, 90점 이상이면 A,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나머지는 F. 점수는 97점. 출력 뭐라고 될까요? A예요? B예요? B예요. 실행해 볼까요? 자, 스크립트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했어요. B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when에서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v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97점이고요. 자, 그거를 어떤 케이스냐 하고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케이스냐 하고 비교하겠다고 했고, 첫 번째가 80점 이상인가? 하고 케이스를 선택을 해본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B라고 출력하고, 첫 번째 when이 만족되면 나머지는 검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end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 실행될 수가 없는 코드예요. 70점인 경우에는 여기로 올 수 있어요. 그죠? 80점 이상도 아니고 90점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70점인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케이스 when에 올 수가 있어서 C라고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 코드가 되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케이스 if도 마찬가지예요. if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97점은 A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아까 if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f도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구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if 그냥 간단하게 스코어라고만 할게요. 스코어가 80점이라고만 할게요. 아까처럼 순서를 바꿔볼게요. then, 그럼 B, 그죠? L, CF,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 then, 여기서는 A, L, CF, 스코어가 70점 이상이면 then, 뭐 C, 그냥 나머지 그냥 else로 해버릴게요. else, F, 그리고 and if. 자, 이런 구조인데요. 보겠습니다. 97점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왔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B라고 출력하고 그럼 if는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if는 a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도 어, 검사하는 순서는요. 첫 번째 조건을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검사하고 이게 아니면 그때 뭘로 가는 거예요? 그때 else로 가는 거는 거예요. else의 의미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두 번째 else if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80점 이상이든 90점 이상이든 그런 거는 전부 다 첫 번째 if가 다 처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문에서 조건식을 사용하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능이 되려면 여기를 90점부터 먼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80점, 그리고 여기는 B,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조건이 80점 이상이다라고만 쓴 거지만, else if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이 아니면서 80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는 사실은 90점보다는 작다라는 조건이 else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if문을 만들 때, 그리고 case when을 만들 때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조건문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음. if 조건문, case when 조건문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으시면 되고, 근데 보통 케이스 웬보다 그냥 2%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케이스 웬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자, 그 다음에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이고요. PLSQL에서 반복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 루프, 그 다음에 while 루프, for 루프.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루프인 경우에는 루프 and if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루프 and if고요. 중간에 exit 문장이 없으면은요, 이 안쪽에 있는 코드를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네. 여기를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요.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적절한 조건을 만족할 때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exit 문장이 있어야 무한 루프를 피할 수가 있어요. 무한히 반복되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볼게요.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져 있죠. 어, 일, 어,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고요. 값은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루프는 이만큼의 블록을 이만큼을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이만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변수에 있는 값을 무조건 출력부터 먼저 해요. 그죠? 그러니까 콘솔 창에 1 하고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여기에 있었던 값이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를 해서 그 결과를 변수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넘버가 1이었었는데 지금 넘버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2로 바뀌었어요. 여기 1번 문장, 여기 2번 문장. 2번 문장이 끝나고 나면 n의 값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검사를 해요. 빠져나갈 거냐 말 거냐를 검사를 합니다. 언제만 빠져나가겠다고 했어요? 어, 넘에 있는 값이 5보다 크면. 근데 아직 넘에 있는 값이 5보다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질 않아요.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루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하면 1번 문장을 다시 실행을 하겠죠. 1번 문장 다시 시작할 때 v 넘의 값이 얼마예요? 지금 2잖아요. 그죠? 2니까 출력은 뭐라고 출력이 되겠어요? 2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문장 실행하겠죠. 2번 문장 실행하면 여기서는 2 더하기 2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2 더하기 1 하라는 얘기죠. 그걸 다시 v 넘에 저장해라죠. 그럼 2번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변수값이 3으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뀌고 빠져나갈지 검사를 하죠. 근데 아직도 빠져나갈 조건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을 하면 1번 문장 다시 만났죠. 1번 문장 다시 만나니까 지금 현재 변수에 있는 값을 그대로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거고요. 2번 문장 또 만나죠. 2번 문장 또 만나면 3 더하기 1, 4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겠죠. 아직도 5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반복을 하겠죠. 다시 반복을 할 때 출력할 텐데 얘가 출력하는 값이죠. 4가 출력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2를 계산하겠네요. 4 더하기 2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5보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진 못했어요. 그럼 다시 반복. 다시 반복. 그럼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n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니까 6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2번 문장에서는 6 더하기 2를 하겠죠. 6 더하기, 죄송합니다. 5죠, 5. 5고요. 2번 문장에서 실행하는 거는 5 더하기 1이죠. 5 더하기 1이니까 v 넘에 있는 값이 6이 되겠죠. 6. 그리고 6은 5보다 크죠. 만족하니까 그때 exit, 이 루프를 exit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아마 1부터 5까지 반복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출력하는 그런 문장이 됐을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 거꾸로 출력하는 거였었고요. 자, 그다음에 while loop이에요. while은 사용하시는 방법이 while 다음에 조건식. 자, 여기도 조건식이에요. true나 false가 되는 식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프라고 하고요. 루프가 시작하는 거죠. 시작했고 end 루프예요. end 루프. while에서는 exit이 없어도 돼요. exit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 검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코드가 1번 문장이 있고 2번 문장이 있죠.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실행할지 말지를 검사를 먼저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루프, 엔드 루프를 하겠다. 엔드 루프 만나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쓰는 이 식이 엑짓하는 조건과 비슷한 거예요. 엑짓하는 조건과.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에 1이 저장되어 있었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출력하고 1 더하기 1, 2로 바뀌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거는 2하고 5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n이 1이었고 얘를 그대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2로 바뀌었고요. 2로 바뀌었고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2하고 지금 현재 값, 그죠? v 넘에 있는 현재 값과 5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루프를 들어와요. 네, 그대로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장이 실행이 되면 2 더하기 2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2 더하기 2를 계산해서 저장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올라가서 어, 조건을 만족하면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할지를 변수에 있는 현재 값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가 5보다 같거나 작은지.
그럼 얘가 그 그대로 들어와서 1번을 다시 실행을 하겠죠. 1번 다시 실행했고 2번 실행하면 4로 바뀌고요. 다시 올라가면 4하고 5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와서 1번을 또 실행하죠. 1번 실행하고 나서 2번 실행하죠. 2번 실행하면 5로 바뀔 거예요. 5로 바뀌고 다시 올라가면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해요. 그럼 다시 들어와서 1번 문장을 또 실행한단 말이에요. 1번 문장 또 실행하고 2번 문장 실행하면 6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반복해야 되나 하고 비교를 했는데 반복할 조건이 안 되죠, 이제. 이게 false가 되죠. 이게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때 루프가 끝나고 나옵니다. 이게 while문입니다. while문. 그래서 어 루프에서는 우리가 exit을 명시를 해줬지만 그거를 어디로 옮기자 while문의 조건식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게 그게 while문이에요. while문. 그래서 밑에서는 그 while 연습을 다른 거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form은 자, form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냐면 while문과 비교해 보면은요. 자, 매번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1에서 1 다음에는 2가 되고 2 다음에는 3이 되고 3 다음에는 4가 되고 4 다음에는 5가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1씩 증가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1, 2, 3, 4, 5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써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문법이 for 문장인 거예요. for 문장. 그래서 form은요, 반복할 숫자의 시작값과 종료값을 명시합니다. in에서. 그럼 이거는 1부터 5까지 숫자들 중에서 란 뜻이에요. 1부터 5까지 숫자들 중에서 반복하겠다란 뜻이고요. 이게 동작하는 원리는 얘가, 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예요. 동작하는 원리는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을 변수 i에 줘요. 첫 번째 값을 변수 i에 주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갔을 때에는 그 다음 원소로 위치를 바꿔요.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다시 변수에다 줘요. 그리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또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를 찾아요. 그 다음 원소를 가지고서 그 다음 원소를 i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가 있으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누구한테 줘요? 변수 i한테 줘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 다음 원소가 있는지를 봐요? 있어요. 그럼 그걸 또 i한테 줘요. i한테 주고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 원소가 있는지 봤는데 그 다음에는 원소가 없어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포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순서대로 1, 2, 3, 4, 5 하고서 순서대로 출력하는 코드가 됩니다. PLSQL에서는 시작값이 반드시 작아야 되고 끝나는 값이 더 커야 돼요. 네, 그래야 반복할 수가 있고요. 반복할 수가 있고. 근데 거꾸로 5, 4, 3, 2, 1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범위는 항상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근데 반복은 거꾸로 할 수 있어요. 반복하는 작업들은 거꾸로 할 수 있는데 그때 in 다음에 revers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1부터 5 사이, 1부터 5까지 범위에 있는 정수들을 reverse, 반대 순서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5, 4, 3, 2, 1.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네, 요것만 실행해 보시면은요. 요렇게 내림차순으로 출력해 주는 코드가 됐을 겁니다. 됐을 거고 그 다음에 continue는 exit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it은 exit은요. 그 순간에 루프를 끝내고 아예 밖으로 나와 버리는 게 exit이고요. exit은 루프를 끝내고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exit이고 컨티뉴는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겠다가 컨티뉴예요. 그럼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 반복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은요. 3일 때만 컨티뉴를 해요. 범위는 1, 2, 3, 4, 5 다섯 개가 있죠. 1이면 출력하고 2면 출력하고 3이면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럼 3은 출력이 안 되고요. 4나 5는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1, 2, 4, 5 이렇게 3을 건너뛰고 그 출력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반복문의 세 가지 종류, 루프, 가장 기본적인 루프, 그 다음에 while 루프, for 루프.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형식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해봤었었죠. 뭐, 중첩 반복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중첩 반복문에서 continue를 사용하거나 exit을 사용하는 것도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연습 문제들 쭉 있었죠. 그러면서 네, 중첩반 이런 연습 문제들 드렸었어요. 연습 문제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어제 했었던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해 잘 되세요? 네. 그러면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